뭐 특별히 공부할 것도 없을 정도로 간단한 내용이고 판례들이 없는데 그래도 1 플러스 1이죠. 어떻게? 민법에서 한 문제, 중개화법 실무에서 한 문제, 2문제짜리예요. 2문제짜리인데 나 얼마 안 돼 딱 세 군데 중에 하나예요. 첫째, 565조에 보면 누가 이 상가보법을 적용받은 거 적용범위 그 중에서 그 1번에 상가건물 임대차고 동그라미 하나 치시면 되죠. 이 상가법에 따라서 보 받으려면 일단은 상가 임차인이 이 대통령 영해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만 이벌 정받아요. 대형 상인들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이벌 정받지 않고 소액 상인들만 이벌 정받는데 일단 이 숫자가 중요해요. 일단 숫자가 여기 숫자 중요해요. 서울에서 얼마 이하인 상가 임차인만 9억 원. 물론 여기서는 상가, 사무실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9억 원. 수도권, 억제권역에서는 얼마 이하인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6억 9천 이하인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광역시, 뭐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등등은 5억 4천. 5억 4천 이하인 자. 그 밖에 시군 지역은 얼마 이하인 자? 3억 7천. 이하인 자만 이걸 적용받는 거예요. 소액사인들만. 물론 좀 사례 나오면 이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상가법법에서는 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얼마를 한다? 100을 해서 보증금에 합산한다. 그러면 서울에서 보증금 4억에 월세를 500만 원 내는 중개사무실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못 받나요? 서울이라면. 5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짜리 되는 거예요? 5억짜리 되는 거예요. 그럼 9억 원이네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얻을 때 4억에서 500 이하로 얻어야겠죠. 자, 보증금 계속 아무것도 안 냐. 또 이법에 따라 이 금액이 이거 이하인 자야. 이거 이하인 자더라도 이 법에 보호받으려면 대항 요건은 구비할 거.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건 대항 요건이 구비가 안 되면 이 법에 따라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9억 원, 6억 천 이하인 자도 상가, 점포, 인도 플러스 관할 세무서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사람을 따지면 전신광고예요. 이 두 가지 갖춰졌을 때만 받는 건데 따라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닌 비영리, 뭐 종교단체, 친목단체 이런 데가 사무실 뭐 얻었더라도 얘는 등록 대상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똑같이가 나머지 뭐 대항력,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임차 등명제 다 주택인데 똑같은 거야. 숫자만 달라요. 다만 상가 임차인이 이 법에 따라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면 대항력은 상가 임차인들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상가 점포 인도 받았어. 관할 세무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면 언제 대항력 발생한다? 사업자 잡으세요. 사업자 등록 신청일 다음 날부터 2일부터 이게 맞는 질문인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2일부터 어떤 질문 맞는 거예요? 신청 2일이라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당 사업자 등록일은 날짜 같다? 다르다? 달라요. 내 사업자 등록 신청은 금요일 날 했어. 근데 막상 사업자 등록은 수요일 날 나왔다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거 사업자 등록 신청 2일이지. 사업자 등록이 2일이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이거 하나만. 그 다음에 별표 쳐야 돼요. 첫 번째 논점이 어디냐? 566쪽에 맨 밑에 놓으세요.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임대 적용되는 범위 별표 2개. 너무너무 중요해요. 원래 이 법은 소액상인들 9억 원, 6억 9천, 5억 4천 이하인 자만 이별 처음 받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보증금, 상가 임차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제도가 4가지가 신설된 거죠. 따라서 상가 보증금 20억이든 30억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대형 상인들도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거 그러면 4가지죠.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인도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면 신청 2일부터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대항력은 인정해주겠다. 보증 논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건요. 또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원하기만 하면 최초 보증에서 관계없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년까지 10년까지는 갱신 청구권은 모두 액수하기까지 모두 인정한다. 원하기만 하면 10년까지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에서 관계없이 권리금 수수 기회는 모두 보장해 주겠다. 요거. 네 번째,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3기의 차임이 연체됐을 때 임대차 해지 사유다. 기존에는 어떤데? 기존에는 상가법을 정맞는 9억 원, 6억 9천 이하인 자들은 3기 차임 연체, 초과하는 대형 상인들은 2기였어요. 2기. 왜? 민법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통일이 안 됐었는데 모든 상가 임대차는 액수관계 없이 생차임 연체가 임대차 해지 사유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이거 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차이점이에요. 그럼 보증금이 9억 원, 6억 9천 이하여서 상가법을 정받는 상가 임차인과 그걸 초과해서 상가법을 정받지 못한 대형 상인들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보세요. 그럼 대형 상인들은 인도플러스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확정일자 받았어. 이 대형 상인들, 이 9억 원을 초과한 대형 상인들은 확정일자 받아도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확정일자 받아서 상가 경락되면서 배당 받으려면 상가법에 따라 9억 원, 6억 5천 이하인 자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지. 대형 상인들은 우선 변제권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거. 상가법 정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 이 대형 상인들은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을 빼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 명령, 등기, 신청 제도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디예요? 상가법을 정받는 그 소액 상인들만 이 제도가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 차이점이야. 법일이 개정되면서 뭐 상가법 정받지 않아도 10년까지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상가법 정받지 않은 대형 상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2일부터 대항력 있고 다 똑같아.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1년에 1회 이상 청구할 수 없고, 상가법 정받으면 한번 올릴 때 상가 임대인들은 얼마 이상 못 올린다? 5% 증액제한. 5% 이상 못 올려요. 그런데 대형 상인들은 5% 증액 제한 이 규정을 정받지 못해요. 5% 이상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 차이점 이거네. 상가법을 정받아야지만이 확정일자 찍었을 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고, 상가법을 정받아야지만 보증금 안 빼줄 때 임차 명령 신청할 수 있는 거고, 상가법을 정받아야지만이 1년에 5% 이상 못 올리는 거야. 상가법을 정받지만 대형 상인들은 1년에 5% 증액 제한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 얘기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 얘들 인정 안 된다. 당연하지. 최우선 변제는 이미 9억이 넘는데 뭐 최우선 변제야. 논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이거는. 응? 이거는 세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요거 관계없이 모두 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한 군데 정리. 아무것도 없어요. 뭐 판례가 있나 뭐가 있나. 자, 그런 다음에 넘기시면 상가법에서는 보증금 회수 확정을 이런 거 안 중요해. 다 주택에서 물어요. 이건. 그리고 570페이지 봐보세요. 상가 임대차에서 최우선 변제금이 있어. 소액 상인 중에 또 소액은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내 선생 노릇하면서 주택에 최우선 변제금을 묻는 경우 있어도 상가법 최우선 변제 묻는 경우는 없었어요. 숫자 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 두 번째가
571쪽에 보면 상가임대 3번에 법정갱신. 상가 거기 있어요. 571쪽 맨 밑에 3번에 법정갱신.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을 때도 이 법정갱신 제도가 있는데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 그러면 우리가 뭐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이 법정갱신한 말 몇 번째 듣는 거예요 지금? 상가 임대차에서 법정갱신 제도 4번째 듣는 얘기예요 지금. 전세 등기랑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는 법정갱신이 없어요. 주택도 상가도 아닌 일반 토지금 임대차에서 법정갱신, 주택 임대차의 법정갱신, 상가 임대차의 법정갱신. 법정갱신 제도는 딱 4군데만 있어. 전세권, 일반 토지 임대차, 주택, 상가. 여기 말고는 말업체 가격 들어가는 거 법정갱신 제도 없어요. 지상권의 법정갱신 같은 거 없어요. 지상권의 법정갱신 같은 거 기절해요. 30년대 다시 법정갱신이 돼. 딱 4군데만 있어. 있는데 4군데가 조금씩 달라. 같은 듯 다르단 말이에요. 상가 임대차에서 뭐 돼 있냐? 상가 임대인은, 상가 주인은 상가 임대계획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이 아니야. 1개월 전까지야. 주택은 몇 개월 전까지였어요? 2개월 전. 상가는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뭔가를 통지모가 있어. 응? 통지모가 있는데 뭐 얼마 올려줘야지만이 갱신합니다. 새로운 계약량을 제시하거나 갱신을 통지하거나 통지모가 있는데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때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어떻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조건은 동일한 조건으로 단 기간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한다? 여기 1년으로 한다. 주택 얼마로 한다? 2년으로 한다. 건물 전세권은요. 정함이 없는 걸로 한다. 주택도 상가도 한 일반 토지 임대차는 기간은 정형을 두 군데는 기간 정형을 본다. 주택은 2년으로 한다. 상가는 1년으로 한다. 1년 하지만 똑같이 해석하는 거죠. 상가 임차는 다시 1년을 써도 되고 1년 전에 언제 해지 통과해도 되고 통과하면 상가 임대인은 몇 개월에 빼줘라? 3개월의 유예기나 빼줘라. 똑같지요? 주택이랑. 다른 점이 뭐냐? 주택 임대차는 쌍바드 통지만 있어. 집주인도 2개월 전까지. 세입자 이사 나가려면 2개월 전까지 쌍방 모두 통지해줘야 돼. 그럼 법정에 들어가. 근데 상가는 상가 임대인에게만 통지무가 있지. 얘가 통지하잖아. 법정에 들어가요. 상가 임차인은 통지무가 없어요. 상가 임차인이 1개월 전 통지하다 법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누구한테는 통지만 했다. 상가 임대인만 통지무가 있지. 상가 임차인은 1개월 전 통지무가 없어요. 주택은 누가 통지무가 있다. 쌍방모 통지무가 있어. 2개월 전까지. 상가는 누구한테만 있다. 상가 임대인만 통지무가 있어. 상가 임차인 통지 안 했다고 법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차이점 그 하나야. 하나 체크해 주시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별표 2개짜리가 있어요. 572쪽에 6번에 계약 갱신 요구권 들여 나올 때가 됐어요. 권리금 수수 때문에 이 얘기가 좀 안 나왔는데 상가 임대차에서 갱신 청구제도 또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가 임차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는 거. 내 10년까지 남의 상가 정보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제도예요, 사실은요. 자, 갱신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법정갱신, 갱신 청구권 제도는 주택에도 양쪽에 다 모두 있고, 주택도 법정갱신 2년간 갱신 청구권 제도가 있고, 상가 임대차도 법정갱신, 갱신청구권 쌍문 모두 있는 거예요, 모두. 이 갱신 청구 제도가 있는데 이 갱신 청구권은 어떤 상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나요? 어떤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 X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데 X가 얼마 되든 갱신 청구할 수 있다. 논할 필요 없잖아요. 있는데 자, 갱신 청구권도 가만히 있다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 20억이든 30억이든 원하면 10년간 갱신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갱신 청구도 이때 행사해야 돼. 최초 계약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 전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요? 1개월 전까지. 이때 갱신 청구해야지 이 기간 놓쳐버리면 갱신 청구도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때 청구해라. 6월부터 1개월 전까지 상가 임차인들은 어떻게 청구할 것이냐? 최초 계약일로부터 몇 년까지는? 10년까지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다만 주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10년까지는 모든 상가임차인들을 원하면 다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치사한 인간들이 항상 민법은요, 세법이나 공법이 다른 점이 뭐냐면 숫자 나오면 뭐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냐, 7년이냐, 8년이냐, 9년 이렇게 하면 문제 안 나와. 치사하게. 항상 숫자 나오면 숫자 앞에 요 문장을 속여. 그럼 이거를 속이는 줄 알면 눈에 띄는데 10년 맞는데 내가 5년을 10년 착각했나? 막 엉뚱한 거에 시비 잡아. 항상 글씨 속이야. 최초 개월부터 10년까지라는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모든 상가임차인들은 보증에서 관계없이 상가, 계약 만료일로부터 계약이 만료일로부터 10년까지는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지. 계약 만료부터 10년이면 11년 가는 거야. 처음에 1년 계약 맺었어. 그럼 그것도 10년이라면 11년 가는 거잖아. 계약 만료일이 아니라 언제로부터?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이 상가보호법이 3년 전만 해도 5년까지였어. 계약 최초도 5년까지 갱청할 수 있다. 야, 5년 좀 짧지 않니? 상가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에서 10년 연장하자. 이 3년 전에 연장이 된 거야. 이게 원래 5년이었어요. 지금 10년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5년 전에 중개 사무실을 하려고 점포 사무실 계약 받을 때는 상가법이 5년까지였어. 5년까지였어요. 한 3년 썼어. 2년 남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됐다는 거야. 그럼 나는 과거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내가 상가 임대 계약할 때 5년까지였는데 한 2년쯤 지나서 10년을 이게 이제 고쳐졌어. 그럼 나는 5년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법이라는 건 소급입법이 안 되는 거잖아. 연대 최소면제금도 그 받긴 해 들어온 사람만 현재법이라는 건데 과거에 얻은 사람은 과거에 최소면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소급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계약 맺을 때 5년까지였는데 법이 개정되면 현재는 10년이래. 그럼 나는 5년까지만 갱신 청구해야 되는 거 10년까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잘했어요. 10년 그랬어요, 지금요. 이 법은 소급입법이에요, 소급입법.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제정 이전에 5년까지였던 사람도 지금도 5년 거의 다 썼어. 1년 남았는데 갑자기 10년 바뀌었대요. 남은 6년 갱청할 수 있어요.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이전의 사람들도 10년까지 모두 적용받는다. 소급입법이에요. 이해되지? 원래 소급입법은 드물다 안 드물다? 드문 거야. 법이 소급입법이 안 되는 건데 상가법은 10년까지는 소급입법 해주기 때문에 응? 과거에 5년이었던 사람들도 다 모두 10년으로 다 갱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 갱신 거절 사유가 있죠. 다음 것 상가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배절 사유가 있어요. 이게 법에 8가지가 쫙 나와 있는데 주택이랑 똑같아. 숫자만 달라. 주택은 2년까지 갱청할 수 있는데 명기차임이 연체되면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주택은 집주인이 갱신 거절 사유 2기. 상가는 몇 기? 3기. 1번에 3기. 그런데 이 3기의 차임 연체. 이 상가보호법은 3이라는 숫자를 폭 좋아해요. 3을 폭 좋아해요. 내가 남의 상가, 사무 정보 얻었는데 석 달치 월세를 밀렸어. 내가 돈이 없어. 밀렸어요. 3의 차임이 연체되면 어떤 일을 당하나요? 남은 계약 기간, 상가 임대차 해지 사유야. 상가 임대인이 너 석 달치 밀렸어. 오늘부로 해지한다. 해지 사유야. 3기 차임 연체가. 또 해지 안 했어. 안 할 수도 있잖아. 얘 6개월치 밀렸어 지금. 근데 내가 그냥 해지 안 하고 상가 임차 부등을 깠어. 그냥 내가 공제해버렸어. 6개월치. 공제하고 있는 거야. 보증금이 있으니까. 근데 계약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하네 얘가. 저기요. 나 지금부터 9년 갱신 청구합니다. 너 내가 해지는 안 했지만 너 갱신은 못 해줘.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석 달치 밀렸을 때 남은 게 해지한다. 해지할 수 있어. 해지 안 하고 내가 공제했어. 임대 까버려서 보증을 깠지만 갱신을 요구하는데 또 갱신은 못 해줘. 신용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시 연체되면 상을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안 하더라도 갱신은 거절할 수 있고 해지 안 했더라도 갱신 거절해요. 3시 연체한 사람은 어떤 일이 상하냐. 권리금, 수수 기회를 박탈당해요.
그래서 상가임대차는 적대 석 달치 밀리면 안 돼. 석 달치 밀려버리면 신용이 없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해지사유 해당되고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갱신은 못 해주고 거절해버리고 또 권리금 수수계를 보장할 필요가 없어요. 세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3.2차 연체 하나 딱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뭐 거기 나머지 읽으면 뭐 2번, 4번, 5번, 6번 다 뭐죠? 갱신사유 그거 보면요. 뭘 잘했다고 상식이지 갱신해주겠어. 거짓 그박 부정반복 무단전대 중과실 파손 편제 의무 위반 뭐 다 상식인데 다만 재건축하기 위해서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재건축도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인데 이 중개사법처럼 장난 안 쳐요. 중개사법은 일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틀렸다 이래놓고 또 문제 낼 게 없으니까 법에 좁으니까. 근데 민법은 그렇진 않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뭐 하기 위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갱신 거절할 수 있어. 있는데 어떻게 재건축? 아까 봤잖아요. 주택 똑같잖아요. 사전 고지, 안전 우려, 다른 법령에 따라 전축할 때 이 셋 중 하나가 갖춰야 돼. 이때만 갱신 거절할 수 있다. 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4번 얘기 봐봐. 4번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4번에 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거 보는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갱신 청구 당시에 10분의 5까지는 5%까지는 뭐 할 수 있다. 10년까지 내 원하면 장사할 수 있어. 하지만 1년에 얼마씩 올릴 수 있다. 5% 올릴 수 있다. 다만 상가벌 정받지 않는 보증 초과하는 애들은 1년에 5% 증액제한에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상가벌 적용받는 9억 원 이하인 자, 6억 천 이하인 자로 들어야지 5% 증액제한이 되는 거지. 초과하는 대형 상인들은 10년까지 갱신은 청구할 수 있지만 5% 증액제한은 적용이 없다. 거기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5번이 동물의 별표죠? 5번 보세요. 상가 전대 한번 해볼게요. 상가 점포 주인이 갑이야. 임대인이죠. 갑이야. 임대인이야. 자, 여기서 얘가 상가를 임차받아서 임차율이 현재 3년간 쓰고 있었어. 계속 갱신 청구한 거야. 자, 갱신 청구할 때는 남은 게 한 번에 요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1년씩도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올해 중에 공부 열심히 자금 땄는데 내년 3월에 바로 개업하게 했어. 그래서 상가 주인이랑 계약 맺을 때 몇 년 계약 맺을 거야? 일단 1년. 1년 계약 맺어봐요. 그래서 영업이 잘 되면 계속 할 수 있지. 너무너무 안 되면요. 1년 내내 중개 영업하는데 사람이 일주일에 한 명 와. 밥 드셨어? 하고 옆집에서 한 번 와. 이 너무너무 영업이 안 돼. 그럼 걷어야 될 거 아니야. 1년 계약 맺었어. 근데 그런 대로 영업이 돼. 영업이 돼요. 그런 대로. 그럼 갱신 청구해야 될 거 아니야. 계약기간 만료 6월부터 1년 전까지. 갱신 몇 년 할 거예요? 또 다시 1년. 한 번 하면 9년 다 해버리면. 영업 안 되면요. 9년치 원래 다 내고 나가야 돼. 선이자. 1년. 또 잘 되면 또 1년. 잘 되면 왜? 어차피 그냥 1년에 5%는 올릴 수 있거든. 내가 한 번에 9년 했다고 해서 9년간 못 올리는 거 아니거든. 1년. 그렇게 가서 10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안 되면 나갈 수 있는 임차인이야. 3년 썼어. 근데 사정상 생활 수 없게 됐네. 그 요걸 다시 병한테 전대를 누르라고 그래요. 이때 이런 사람을 본래 임차인을 전대인이 불러. 전대인. 이렇게 부르고 이런 애를 전차인이 불러. 전차인. 본래 건물주는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 아니에요?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 어디서 많이 봤어요? 중국 영화 포청천 나오는 애들. 포청천 봐보세요. 다 전대인, 임대인 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많이 본 애들이야. 물론 상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어야 돼요. 네. 동의 없는 무단 전대는 임대 해지사유니까 동의 얻었어. 얘가 1년 썼어. 근데 얘는 그냥 보증금 빼고 나갔으면 좋겠어. 뭐 그냥 자기는 갱신 청구할 마음이 없어요. 얘는 더 장사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상가 전차인도 갱신 청구권을 동의받은 전차인은 갱신 청구권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상가 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관계가 아니야. 얘랑 계약관계야. 직접 요구할 수는 없고 얘는 전차인이 원하면 중간에 껴있는 뭐 임차를 뭐해서? 대의에서 갱신 청구해. 대의에서 행사해야 되는데 대의에서 얘도 10년까지는 맞아 틀려요. 틀려요. 상가 전차인은 얘가 쓰고 남은
잔여기간 내에서, 요게 포인트, 잔여기간 내에서, 요 단어 꼭 써야 돼. 이미 얘가 몇 년 썼어? 3년 썼어. 남은 게 몇 년이야? 7년. 얘가 이미 4년을 썼어. 임대금. 남은 게 몇 년이야? 6년. 상가 임차 쓰고 나면 잔여기간 내에서만 갱청구해야지. 10년까지 아니야, 얘는. 또 하나, 직접이 아니라 어떻게 청구한다? 대리 청구한다. 어쨌든 상가 전차인들도 동의받은 전차인은 갱청구는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주의. 동의받은 전차인들도 원하면 상가 임차 쓰고 나면 잔여기간 내에서 갱청권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상가 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기회를 인정하겠느냐. 그래서 얘 갱청구에서 남은 잔여기간 내에서 갱청구 6년 썼어. 10년 차 채버린 거야. 얘가 4년? 얘가 6년? 남은 잔여기간 내에서. 그러면 상가 전차인이 저 권리금 받고 나가겠습니다. 동의받은 상가 전차인들도 권리금 수수기회 인정한다? 인정치 않는다? 보장한다? 보장 안 한다? 보장 안 해요. 권리금 수수기회는 본래 임차인한테만 있는 거지. 상가 전차인은 비록 개인청구는 인정할지언정 권리금 수수기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시험 문제 포인트 되는 것들이야. 전차인 나오면. 여기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없지만 나온단 말이야. 한 문제. 거저먹는 거지 뭐. 자, 그런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이게 별별 3개야. 근데 크게 판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분쟁이 없어서 이게 이제 크게 뭐 볼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권리금 수수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 누구한테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상가 임차인이? 보증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는 액수가 20억이든 30억이든 권리금 수수기는 모두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 수수기를 보장받으려면 상가 임대계약이 갱신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시설비 많이 들어서 이렇게 그걸 하면 만료되기 전 상가 임차인들은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이건 1개월 전이 아니야.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기간 만료 시까지 이 사이에 요건 좀 속일 거예요. 3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그럼 틀려요. 3개월 전이 아니라 몇 개월? 6개월. 3자 갑자기 왜 내? 2년 전만 해도 3개월이었어 이게.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네가 신규 임차인 주선해서 권리 받으라는 거야. 너무 짧다 그래갖고 6개월 이게 숫자를 고쳐준 거야 2년 전에. 개정된 부분은 숫자를 물어요 이렇게요. 3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1개월 전이야 계약 만료 시까지. 이때 상가 임대인 네가 스스로 상가 임대인이 빼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신규 임차인을 네가 스스로 주선해서 얘한테 권리금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주선한 사람이 여기만 병이라 칩시다. 이 신규 주선한 사람을 상가 임대인, 상가 주인이 다시 계약을 어떻게 했다? 계약을 맺어주겠다는 거지. 이렇게 계약을 맺어줘야지 권리금 받고 나가지. 그래서 상가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상가 임대인들은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된다. 응? 그런데 언제까지 주선해라? 만료시켜. 근데 이날까지 9월 30일인데 신임차인 못 구했어. 10월 2일 날 구했어. 이때까지 못 구했어요. 얘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만료시까지 못 구하면 권리금 수득이 없어요. 새로 10월 2일 날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맺는 거 거절도 돼요. 딱 만료시까지야. 조금 상가 임차인한테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안 잔인해요. 권리금 조금 받아 인간아. 권리금 많이 받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지. 너도 알아서 해. 너 계약이 딱 끝날 때까지 신규 임차인 주선하면 걔랑 계약 맺어지지만 계약 만료까지 못 구하면 나 계약 만들고 거절해도 괜찮은 거예요. 만료 시까지야. 그러니까 권리금 적당히 받아. 응?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때까지. 자,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밑줄 하나 긋죠. 513쪽에 크게 뭐 논리가 없어서 이렇게 밑줄 긋는 거야.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 종료시까지 이때 추천한 신규임차 계약을 맺어주는데 다만 다음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권리금 수수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좋다.
그럼 뭐 상가 임차인자는 권리금 수수기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금 수수기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네가 전 신규 임차인과 임대, 상가 임대 계약 맺는 것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얘 계약을 안 맺어주면 권리 못 받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 권리금 수수기를 박탈하는 보장을 안 해주는 경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우리가 갱신거절 사유 썼죠. 갱신거절 사유. 갱신거절 사유, 아까 법조문에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상가 임차인들은 갱신을 거절 8가지. 이 8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는 권리금 수수기를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중과에서 파손한 때 3개월 연체, 예를 들어 뭐 현재 의무 위반했을 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무단전대, 재건축 이 8가지. 갱신거절 사유 8가지 해당될 때는 권리금 수수기를 박탈하는 거구나. 그냥 안 맺어주는 거구나. 이게 있고 여기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이 8가지와 두 번째는 이 경우 계약 맺는 거절할 수 있어. 자, 거기 보면 뭐 하나 체크하시냐면 내가 밑줄 그어드릴 거예요. 575쪽에 보면 575쪽 보면 그 박스팅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 별표 쳐놓으세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누가? 임대인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상가 임대인이 나 계약 못 맺어. 1년 6개월 이상 이 상가 점포 사무실을 상가 임대인이 비영리로 사용할 때 이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요. 권리금 수수기를 이런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두 가지만 적었느냐 내가. 나머지는 상식이야 상식. 나머지 읽을 것도 없어. 하나 읽어드릴게요. 갱신 거절 사유 중에서 보세요. 575쪽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임차인이 아니야 읽어드릴게요. 다른 것들은 뭐 볼 것도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점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대요. 아니 맺어주겠어? 계약 맺겠어? 이런 사람이랑 이게 상식이지. 거기 보면 보면 2번에 보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점자가 임차에서 의무를 현저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있을 때 계약 맺겠어요? 나머지 다 뭐야? 상식이지. 응?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갱신거사 8가지 해당될 때 1년 6개월 비용을 사용할 때는 새로운 신규 임차인과 계약 맺는 거절할 수 있다. 두 가지. 남은 상식. 그런데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574쪽에 보세요. 574 왼쪽 페이지에. 그 2번 판례 소개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친다 별표 2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읽으면 밑줄 을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별표 2개 쳤어요. 이 계약 갱신 요구의 거절 가능 사유인 어쩌고저쩌고 이게 바로 갱신 거절 사유 8가지 얘기하는 거 8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갱신 거절 사유 8가지 해당될 때는 신규 임차 계약 맺는 거절할 수 있다. 권리 수수기를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거절 가능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밑줄. 너무너무 중요한 판례야. 이게 얼마나 학계에 설왕설래 되는 건지 몰라요. 이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밑줄 전체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여 그럼 몇 년 초과했다는 거야? 10년을 초과한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남의 상가점포로 들어와서 계속 갱신 청구해 10년을 채웠어. 10년 딱 차버리면 더 이상 갱신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10년 딱 채우더니 나 권리금 받고 나가겠대요. 내가 주선 신규 임차인과 계약 맺어달래요. 그러면 최초 기업에서 10년을 모두 만료한 상가 임차인이 다른 신규 임차인 주선해서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상가 임대는 계약 맺어줘라? 맺어주지 말아라? 맺어주라는 거예요. 판례가. 그럼 보세요. 그럼 또 걔 몇 년 가? 걔는 또다시 10년 가야지. 법조인이 뭐래 했어? 더 이상 갱신 청구할 수 없어. 10년 채운 거야. 갱신 청구 안 되니까 더 이상 장사할 수 없어. 나 그러면 시설비랑 뭐 등등등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내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맺어달라. 상가 임대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럼 계약 맺으면 걔는 다시 몇 년 갈 수 있어? 10년. 그러니까 또 10년 다 채웠어. 이제는 내가 직접 들어가나 보다. 나 자격증 따 20년 기다리고 있어. 내 점포인데 중개사무실에 20년 기다리고 있어. 딱 주더니 어이구 권리금 수수기 보장. 내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 맺으면 거절하면 안 된다. 또 계약 맺으면 걔 몇 년? 10년. 난 영원히 내 점포에 들어가서 중개업 못하네? 못해요.
법들이 판례대로 따지면. 상황이 이렇게 두텁게 보여요. 그전엔 그랬지 않았어요. 10년 내에서만 권리수습 기회를 줘라. 10년을 다 채운 사람이 또 권리수습하면 또다시 또 10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잃어버리면 영원히 내가 내 점포 사무실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판례는, 자 보세요. 이 설왕설래 많았어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여,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더 이상 계약 갱체고 요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권리금 해소기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0년 다 하고 나서, 중개 한번 하고 나서 권리금 5천 받고 피 받고 넘겨. 그럼 걔가 또 와서 10년 하고 또 받고 넘겨. 영원히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결론. 최초에도 10년을 모두 채운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 수수 기회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신규 임차인과 계약 맺는 것을 상가 임대인 정당이 거절할 수 없다. 판례가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2번 얘기했잖아. 3번 동그라미.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권리금 해소 기회에 관한 보호가 정되지 않는다. 누구만 권리금 해소 기회가 있다? 임차인만. 전차인은 권리금 수수 기회가 없어요. 전차인들은 통과했더라도. 그리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법조문에. 자, 2번 위반 시효가. 만약에 8가지 사유가 해당되지도 않는데 1년 6개 비영리로 사용하지도 않는데 신규 임차인 계약을 거절하는 바람에 정전 임차인이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갔다는 거야. 정당 이유 없이 권리금 수수를 방해했다면 상가 임차인 임대 쫓아가서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그 2번에 보세요. 손해배상액은 밑줄.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권리금과 임대 종료 시 권리금 중 둘 중에 무슨 금액을 동그라미 별표,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물어라. 정당에서 권리금 수수기를 박탈해서 권리금 못 받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상가 임차인들 임대 쫓아가서 둘 중에 무슨 금액을? 작은 금액을, 낮은 금액을.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는 둘 중에 큰 금액.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그래야지 낮은이라는 게 아니죠. 낮다, 높다. 그럼 임대차는 주택임대 높은 금액을 그려야지. 거긴 큰 금액을 그려놓고 여기는 낮은 금액을 하면 되겠어? 작은 금액을. 주택임대차는 이 투파투를 행사했는데 본인이 직접 거주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사 나갔는데 2년을 채우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았다면 쫓아가서 손해 물을 수 있다. 종전 임차인들은 거기는 둘 중에 큰 금액을, 여긴 둘 중에 적은 금액을. 그렇게 때려야죠. 네, 달라요. 또 이 손해상은 임차인이 이선 청구는 임대 종료한 날부터 몇 년 내에 물어라? 3년. 3년에 소멸시효가 걸린다.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종료일부터 3년 지나 물을 수 없다. 이 정도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봐보세요. 적용의 제외.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 액수와 관계없이 20억, 30억이든 권리금 수수를 다 보장하는데 다음 같은 경우는 권리금 수수 기회가 없다. 첫째, 1번 봐보세요. 밑줄. 임대차 목적물인 4번이에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밑줄,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 한마디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 상가, 준대형 상가. 이런데 임차 들어오는 사람들도 원하면 10년까지는 갱신 청구를 쓸 수 있지만 이런 데 들어온 애들은요. 권리금 수수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수수 기회는 못 받아요. 자, 이런 데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무슨 백화점이죠? 여기 평택에 여기 있는 백화점이요. 애경 백화점이 AK 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 가면 안경점, 타이어점, 세탁점 그런 데 직영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임대 준 거예요. 약국 이런 거요. 그래 들어온 사람들은요. 10년까지 장사할 수 있지만 권리금 수수 기회는 없다는 거야. 왜요? 이 권리금이라는 게 내 장수적 이익과 내 영업 노하우인데 너희들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약국을 하는 거지 네 약국 보고 거기 오는 게 아니야 지금. 온 김에 약 사는 거야. 온 김에. 그래서 너희들의 노력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데 들어온 임차인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 입주한 세입자들은 임차인들은 10년까지 갱청구할 수 있어. 10년까지는. 백화점 문 닫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뭘 없다. 권리금 수수 기회는 없다는 거야. 이런 데 들어온 애들은, 세입자들은. 자, 또 하나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차 목적물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 재산일 때, 국공유 재산. 이런 거 뭐가 있을까요? 철도청에 가면, 이렇게 철도, 뭐, 전철 탈 때 무슨 홍익회, 그래서 뭐, 뭐지? 오방빵, 이런 거 막 팔고 막 그래. 예를 들면, 강남 지하상가, 사당동 지하상가, 롯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다 서울시 거예요, 그죠? 거기 들어온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10년까지는 갱청 갈 수 있지만, 무슨 기회는 없다? 권리수수 기회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박원순 그 전에, 그 사망하시기 전에, 엄청 거기다 데모했어요. 응? 아니, 서울시 거는 아는데, 그전에는 우리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막았어야지. 그냥 권리금 주고 서로 넘기는 걸 그냥 묵인해, 서울시가. 나 5년 전에, 권리금 3억 주고 들어왔어. 근데 앞으로는 권리수수이 없다. 아, 처음부터 막았어야지. 그걸 관행적으로 하다가 이제 와서 막으면 우리 어떡하라고. 맨날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 거기에. 근데 어쨌든, 국공유재산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응? 10년까지는 갱청구에 장사할 수 있지만 권리수수기는 없다. 국공유재산. 그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국공유재산에 들어온 임차인들. 권리수수기는 없어요. 그런데 주의할 거. 그거 바로 있어요. 그렇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에서 뭐 전통시장 제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마 재래시장, 이 전통시장의 임차인들, 이 가보면 자판 놓고 2평에 2평, 3평짜리 자판이 있어요. 재래시장에. 그 사람들은 권리금 수수기에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해주겠다. 이게 왜 특이한 거예요? 처음에 이 법을 제정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넣어준 거야, 3년 전에. 처음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전통시장에 임차인들도 자판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권리금 수수기에는 보장한다. 하지만 국공유재산 대형 유통센터 안 되는 거 이렇게 보셔야죠. 이렇게요. 이 정도 보면 됐네요. 뭐 크게 암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밑줄 걸었는데 슬슬 읽으면 돼요. 나올 땐 정해져 있어. 권리금 얘기 아니면 갱청구 얘기 아니면 보세요. S와 관계없이 모두 정의받는 거, 대대 정의 못 받는 거 이 세 군데가 포인트야. 그 중에 한 문제다. 판례들이 없기 때문에 거저 먹는 거예요. 그냥 줍줍이야. 시험장에서 읽는 속도로 주워 오면 돼요. 여기 상관없 보면 여기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줍는 것도 못 줍나? 줍는 것도 벌벌 떨어서 막 글씨도 잘 못 읽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막. 월말카드에 어떤 분은 하도 긴장을 하면 이 월말카드에 이걸 찍는 게 부들 떨려. 막 그리고 손에 막 긴장 땀이 나니까 이게 만지면 막 번져 막 답안지를 이렇게 치면 답안지 쫙 찍혀 올라가 막 손바닥 찍혀 올라가 막. 이게 긴장을 하니 이 정신이 내 정신이 제 정신이 아니야. 얘가 어리 나갔어. 우리 주인님이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어. 얘가 아무 생각이 없어. 백지. 뭘 읽어도 문제를 읽어서 문제 뜻을 파악해야지 문제 풀잖아요. 문제 읽었어. 문제 풀려고 그러면 문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어쩌면 또 읽어야 돼. 이래서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거야. 평소 모의고사 볼 때는 그냥 뭐 어려운 문제 찍기도 하고 너무 긴 문제 제치기도 하고 대충 했는데 시험장 가면 엄청 더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평소 모의고사 볼 때는 그래도 어려운 문제 한 3문제 젖히고 뭐 다섯 문제 찍고 그러면 대충 했는데 시험장도 그 속도로 풀면요. 25번쯤 풀면 5분 남았대.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 아무것도 배는 게 없어. 인정.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라서 시험에 떨어지신 분 중에는 실력이 되는데 떨어지는 분 얼마나 많이 계셔. 이분 다시 한번 6점 맞을 수 있어. 근데 시험장에 그 시험만 6점이 안 나왔어. 왜? 당황하고 이게 떨어서.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상관법은 틀릴 게 뭐가 있어. 읽는 속도대로 그냥 하면 돼. 몇 군데 익혀주면 판례들이 없고 사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10분 쉰 다음에 집합권도 할 거예요.